6시 윤 씨가 또다시 눈을 뜹니다. 시계 알람도 없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깨는 게 벌써 1년째였습니다. 은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3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 다니던 몸이 이제 와서 무슨 자유를 누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는 벌써 설거지를 끝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둘은 서로에게 말을 아끼게 됐어요. 굳이 할 말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윤 씨가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냅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아내가 한숨을 쉬며 돌아보네요. 여보, 무슨 아침 대바람부터 술이야. 왜 이래 진짜. 아침부터 잔소리 좀 그만해. 목이 말라서 그래. 변명이 궁색하다는 걸 윤 씨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달랠 방법을 몰랐어요. TV를 켜니 아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괜히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점심때까지 소파에서 보냈습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재방송까지 의미 없이 시청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네요. 아내가 점심상을 차려주며 한마디 던집니다. 여보, 종일 집에만 이러고 있지 말고 사람들 좀 만나고 그래. 뭘 자꾸 하라고 그래. 파크 골프라도 해봐. 옆집 민수네 아빠도 재밌다고 맨날 나간대. 파크 골프라. 윤 씨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운동이었습니다. 골프라고 하니 돈 많이 드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아내 말로는 그렇지도 않다고 하네요. 공원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집에서 썩어가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녁을 먹고 아내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윤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노후였나? 사흘을 고민하던 윤 씨가 결국 파크 골프채를 빌려들고 동네 파크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미리 연락해둔 동호회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네요.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들이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70대 할아버지가 윤 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김 회장입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파트너를 정해드릴게요. 정 여사님, 신입 회원 좀 도와주세요. 윤 씨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멈췄습니다. 62살이라고 했는데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운동복 차림에 은은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철수입니다. 처음 악수를 나누는 순간 윤 씨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미소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정미경은 윤 씨에게 파크 골프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을 잡는 법부터 공을 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유난히 달콤하게 들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힘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정미경이 윤 씨의 뒤에서 손목을 잡아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그 순간 윤 씨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꼈던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몇 번의 연습 끝에 윤 씨가 공을 제대로 쳐서 홀컵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미경이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어주네요. 와, 너무 멋있어요. 첫날인데도 이렇게 잘하시고.
그저 운이 좋았나 봅니다. 아니에요.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아내도 아들도 윤 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기분이 새로웠어요. 2시간 정도 함께 연습을 하고 나니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이 윤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네요. 오늘 첫 수업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네. 생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정 여사님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도 와도 되나요? 물론이죠. 매일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헤어지는 순간까지 윤 씨는 정미경의 모습을 눈에 담아두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있더군요. 일주일이 지나자 윤 씨는 매일같이 파크 골프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명목은 운동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정미경을 만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두 사람은 함께 라운드를 돌았습니다. 윤 씨의 실력이 늘면서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정미경이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저 사실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요. 그러셨구나.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홀가분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윤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미경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윤 선생님은 결혼 생활 어떠세요? 부인분이 참 좋으시겠어요. 글쎄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윤 씨와 아내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애정이 식어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함께 사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라운드를 마치고 두 사람은 골프장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정미경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렇게 즐거운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요즘 들어 하루가 기다려져요. 정말요,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윤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설렘이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 못 하시죠, 부인분한테. 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 정미경의 말에 윤 씨는 묘한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 씨는 계속 정미경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한 말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까지.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없이. 파크 골프하고 왔어. 매일 나가서 뭘 그렇게 오래 해. 아내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하며 윤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전과 달라 보였어요. 뭔가 생기가 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호회 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와 정미경이 유독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본 회원들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저 두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맨날 붙어 다니고. 그러게 말이야, 정 여사님 이혼하신 거 아세요? 에이, 설마요, 윤 선생님이 그런 분이겠어요.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아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김 씨 아저씨 부인이 장 보러 나온 윤 씨 아내에게 슬쩍 말을 흘렸던 거죠. 영호 엄마 요즘 남편 파크 골프 열심히 하던데 좋으시겠어요. 집에만 있어서 걱정했는데 잘 됐지 뭐. 근데 혹시 정미경 씨라고 아세요? 그분하고 많이 친하던데. 정미경 씨요?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하다는 말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윤 씨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미경 씨 누구야? 정미경 씨. 아, 동호회 회원이야. 이혼한 여자라던데 그 여자랑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 친하다니. 그냥 파크 골프 같이 치는 사이야. 남들이 다 보고 있던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윤 씨는 발끈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운동하는 사이라고. 앞으로는 그 여자랑 어울리지 마. 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를 당신이 정해. 부부 사이에 첫 번째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둘 다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대뜸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던데 정말이에요? 무슨 소문? 이혼한 여자하고 바람났다는 소문이요? 아버님 나이에 그러시면 안 되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님, 집 팔아서 그 여자 주려고 한다던데 진짜예요? 며느리의 독설에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윤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 있던 중 정미경이 윤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골프장에서 못 배워서 걱정됐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윤 씨는 집안 사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간단히 답장만 했어요. 괜찮습니다. 내일 뵙죠. 다음 날 오후 윤 씨가 집에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미경이 서 있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골프장에도 안 오셔서 걱정됐어요. 혹시 편찮으신가 해서. 그 순간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현관으로 향하는 정미경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누구세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미경이 당황했습니다. 윤 씨가 얼결에 소개했어요. 여보,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같이 하는. 아, 정미경 씨?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정미경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문이요. 남의 남편 꼬시는 솜씨가 대단하다던데요. 정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그냥 운동하는 사이예요. 운동만 하는 사이가 남의 집까지 찾아와요. 염치가 없네. 두 여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미경이 참다 못해 맞받아쳤어요. 부인께서 남편분을 제대로 챙기셨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손을 들어 정미경을 때리려는 순간 윤 씨가 급히 말렸습니다. 그만해, 그만해요, 둘 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정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서려던 그때 아내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내 남편이야, 가정 있는 남자를 왜 흔들어요? 정미경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집안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정미경과 아내의 충돌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내는 윤 씨와 말도 섞지 않았고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아버지를 나무랐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났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냐? 그 여자랑 관계 정리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저도 아버지랑 끝입니다. 아들의 엄포에 윤 씨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내가 큰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가? 영호 집에 갈 거야.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알아서 해. 여보. 이제 와서 여보는 무슨 그 여자한테 가 그냥. 아내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윤 씨는 갑자기 혼자가 된 집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정미경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정미경은 윤 씨의 상황을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 부부는 끝났어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이제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윤 씨는 이런 자유로움이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가족을 잃고 얻은 자유가 진짜 가치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윤 씨를 괴롭혔습니다. 한 달 후 동호회에서 정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윤 씨와 정미경은 혼성 복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회원들이 축하해 주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대회 후 뒤풀이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동네 횟집에서 회원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 씨와 정미경도 한 테이블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미경이 윤 씨에게 살며시 말을 건넸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제가 덕분에 상까지 받았네요. 아니에요. 정 여사님이 잘 받쳐주셔서 가능한 거죠. 은근한 미소가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횟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윤 씨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역시 여기 있었네. 여보. 어떻게? 아들 집 들렀다가 지나가다 봤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순식간에 술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정미경에게 다가섰어요. 당신,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요. 가정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정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내가 왜 진정을 해? 남의 집 가정을 흔들어 놓고 뻔뻔하기는. 정미경이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며 맞섰습니다. 사랑받지도 못하는 남편이면 내가 사랑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에요. 그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두 여자의 대립에 불꽃이 튀듯 격렬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당황해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내는 테이블 위 소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내 남편을 꼬셔. 죽을 줄 알아. 잔이 내던져지고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명과 소란이 일었고 횟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요. 두 사람 다. 윤 씨가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떴고 사장이 달려와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며 그날 밤은 혼돈 속으로 끝났습니다. 윤 씨는 집에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두 여자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이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동호회에 나타난 윤 씨를 본 회원들은 모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 소동 때문에 분위기가 매우 차가웠어요. 정미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윤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윤 선생님, 죄송한데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회장님. 다른 회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윤 씨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 선생님, 이번 일로 동호회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졌어요. 다른 회원들도 불편해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나오시지 않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결국 사실상의 출입금지 통보였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그 순간 다른 회원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윤 씨를 둘러쌌습니다. 모두들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박아줌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 나이에 그러시면 안 되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 씨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정 여사님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분도 참 안 됐어요.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회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윤 씨의 행동에 회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회사만 다니고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고요. 아내도 아들도 저를 귀찮아하고. 그런데 정 여사님은 저를 인정해줬어요. 회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고, 꿈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윤 씨가 일어나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윤 씨는 빈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도, 정미경도, 동호회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 정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행복했어요. 윤 씨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윤 씨는 빈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도, 정미경도, 동호회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문득 결혼 초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아내와 특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평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별일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대화는 없었지만 그때가 좋았는데. 윤 씨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겠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그저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윤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이었을까? 정미경과의 설렘이었을까? 아니면 아무 일 없이 흘러가던 일상이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